자, 여러분 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의견은 제가 좀 참조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지난주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평형 상태에서 전하 밀도, 그러니까 전자 밀도나 홀의 밀도, 그리고 어, 그 밀도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 이 부분이 반도체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에너지 레벨에서 어떻게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하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소자 특성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평형 상태에서 비평형 상태로 가는 개념이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빛을 조였을 때 원래 전하에서 온도에 의해서 열평형 상태에서 전자가 쭉 올라가서 홀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평형 상태에서 얘기였는데, 시간이 충분히 긴 상태였는데, 빛이란 거는 순간적으로 빛이 와서 전자가 밸런스 밴드 전자가 위로 탁 올라가서 일렉트론과 홀이 생기는 그런 비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렉트론이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재결합에서 소멸하는 거가 이제 반도체에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단위를 보면, 어, 단위 부피당 개수인데, 거기 단위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단위 부피당 생기는 것의 전자의 개수, 홀의 개수, 혹은 리컨비네이션 되는 레이트도 이제 레이트라 표현하는 얘기 자체가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있는 것의 개수가 리컨비네이션이 사라지는 것, 그다음 제너레이션에서 만들어지는 것라는 관점에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렉트론을 평형 상태에서 더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평형 상태에서 더 만들어지는 홀, 그래서 익세스 홀과 익세스 일렉트론으로 나눠서 이렇게 전자 농도는, 홀 농도는 서멀 이퀄리브리엄일 때의 전자 농도에 추가되는 양, 그 다음에 서멀 이퀄리브리엄 되는 홀에 또 추가되는 양, 이렇게 해서 요 이때 NP는 서머 이퀄리브리엄일 때는 여기 NI 제곱, 인트린직 캐리어 농도의 제곱에 요 곱을 한 것이 같다라는 것인데, 이게 NP non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이 곱을 한 것이 NI 제곱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에 대해서 이제 고려했을 때 전자 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면서 이 익세스 캐리어의 타임 디펜던스를 보고 이제 이 식을 이제 유도를 하고, 아까 P 타입과 N 타입에서 해보면 이게 이제 이 non equilibrium일 때 리컨비네이션 되는 비율이 이 익세스 캐리어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해당되는 어,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해당되는 이 익세스 마이너리 캐리어에 해당되는 값의 그 어, 비율로 타임 컨스탄트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익세스 캐리어가 이제 이 플럭스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과,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제너레이션과 리컨비네이션이 로컬하게 생성되는 비율을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속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연속 방정식을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으로 그래서 각각 전자와 홀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 익세스 캐리어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각각 이 2차 미분했는 것은 항상 그 다이버전스에 관계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라플라시안이긴 한데요. 들어간 값이라 생각하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들어온 드리프트돼 들어온 양이 바로 일렉트릭 필드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과 리컨비네이션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앰비폴라 트랜스포트라는 게 이제
일렉트론과 홀이 이제 사실 묶여서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충분히 세면 이 전자와 홀이 완전 떨어져서 반대편 날아갈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MB 폴라 양극, 쌍극, 양극이 이제 같이 흘러간다 보면 이 양이 같고 그 이 디퓨전 이퀘이션에 따라서 이제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에 따라서 보면 전체 그 흘러가는 그 비율이 이 보면 이 디퓨전 했을 때 P타입인데 이것은 전자를 보고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보고 기술을 하게 되면 P타입일 때 익세스 캐리어에 대한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교재 예제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얘기하는 익세스 캐리어가 이제 N타입인 반도체인 경우에 이제 어느 이유에서 충분히 어느 순간 다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지느냐라는 예를 들어서 스테디 스테이트 할 때하고 요 식 자체를 비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 제너레이션이 충분히 쭉 될 때 이 익세스 캐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 모양에 대해서 이 전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복습할 때 한 번 더 볼 생각이 있는데요. 왜냐면 문제풀이를 이제 조금 해봐야지 감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보면서 이거를 특히 이제 그 시험 치기 전에 문제풀이는 주로 이쪽 편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쿼사이 페르미 레벨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쿼사이 페르미 레벨은 우리가 비평형 상태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동시에 생긴다고 보면 이게 일렉트론 관점에서 페르미 레벨을 정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홀인 관점에서 이제 일렉트론을 페르미 레벨 정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같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뉴트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렉트론 관점, 홀 관점에서 보면 페르미 레벨을 우리가 가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쿼사이 페르미 레벨이라 그러고 이 일렉트론과 홀에 대해 각각 성립하는 페르미 레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런 기반으로 오늘 처음에 들을 부분은 이제 그 전자가 캡처되고 다음 방출되고 그 다음에 홀이 캡처되고 홀이 방출되고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전자가 지나가다가 이 트랩이 있으면 여기 이제 갇힙니다. 트랩이란 것은 예를 도너 일렉트론 이 이제 전자를 내놓듯이 걔가 다시 받으면 뉴트럴이 되면서 이제 그 캡처되는데 이때 가정은 없을 때 네거티브 뉴트럴 없을 때 뉴트럴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는 이거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는 이게 레티스가 이제 결정 구조가 이게 그 안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이 결함이 있는 상태인데 전자가 가서 딱 갇히는 경우 여러분이 모래사장에 갔을 때 이제 잘 뛰지 못해서 발이 푹 빠지는 그런 현상처럼 이 반도체 결정 내에서도 전자가 지나가다 그래 캡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 가던 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사라져 버린 거하고 그다음 이미션은 갇혀있을 때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리컴비네이션 그다음에 오른쪽 이미션을 제너레이션처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홀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홀이 여기 잘 있다가 위에 전자가 딱 내려와서 여기를 딱 채워버리면 홀이 위로 올라간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홀이 여기 잘 있던 게 캡처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홀이 이제 리컴비네이션에서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홀이 여기 트랩 있으면 전자를 딱 받아들이면 여기 홀이 생깁니다. 홀이 이미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일렉트론이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나타났다가 이거는 이제 술래잡기 할 때 그 잡으러 다니다가 그 친구가 어디 숨어 있으면 그 친구 사라진 거죠. 사라졌다가 그다음 리컴비네이션 돼서 그 트랙과 리컴비네이션 됐다가 그 다음에 딱 나타나면 제너레이션 된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이 서머 이퀄리브리엄일 때 일렉트론 캡처와 일렉트론 이미션이 같아야 될 겁니다. 별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같아야 된다. 그리고 홀도 별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 하에서 이게 같을 때 얘가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같다고 봤을 때 이제 이 캡처되는 유라고 그 다음에 이미션 되는 유를 빼가지고 이제 이 뺀 값을 가지고 이제 순수 리컴비네이션 되는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홀이 캡처됐다가 나오는 거를 뺀 것이 또 리컴비네이션 되는 양인데 그래서 이 그 홀의 리컴비네이션 되는 양과 일렉트론의 리컴비네이션 되는 양이 또 한번 같습니다. 같으니까 이제 이때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 이 트램 레벨에서 페르미 레벨이 이제 이게 비평형 상태의 페르미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페르미 에너지가 원래 이제 페르미 그 디렉 분포가 그냥 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비평형 상태에서 페르미 디렉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서 요 식을 이제 캡처되는 유라고 여기는 일렉트론이 캡처되는 유리고요. 그리고 홀에 캡처되는 유리인데 이때 이제 그 전자 농도 N 프라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N 프라임이 뭔지, P 프라임이 뭔지 여러분 그 동영상 들으면서 요거를 한번 캐치를 해보기 바라고. 그래서 요 관계에서 이제 이 리컴비네이션 되는 유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P-NI 제곱은 앞서 non-equilibrium excess 우리 할 때도 비슷한 식이 나왔었죠, 그죠? 비슷한 식이 여기서 NI 제곱 여기 NI 제곱에 이런 식이 나왔었는데 앞에 나왔던 식하고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N타입과 결국은 N타입과 P타입에 대해서 근사를 시켜서 이 타임 컨스턴트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각각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이제 해당되는데 여기는 트랩의 농도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트랩의 농도의 부분이 나오는데 트랩의 농도 부분이 바로 이 타임 컨스턴트에 의존한다라는 것도 계산이 됩니다. 저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 번에 다 이해한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고 다음 주 또 계산할 때도 이번 주 계속 계산 예를 보면서 예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게 생성과 재결합인 부분인데요. 그대로 읽어보면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 다시 다 본 친구들도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랩이 에너지 밴드 내에 위치하면 지나가던 전자는 캡처될 수도 있으며 캡처되었던 전자 다시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캡처되는 것에 대해 방출되는 것의 차이가 순수하게 리컴비네이션 되는 정도가 되는데 밸런스 밴드 쪽에서도 있는 트랩도 홀 입장에서 캡처 혹은 방출되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전자나 홀이 각각 리컴비네이션 되는 율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트랩과 캡처되는 양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랩을 매개로 해서 각각 비율로부터 전화 수정 관점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전체적으로 특성을 결정하는데 주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뒷부분이긴 한데요. 실제 수치로 계산해 보는 것에서 평소 연습을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부터 37분 돼 있으니까요. 37분이면 몇 분이죠? 40분 정도를 생각하면 58분, 58분.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37분, 40분, 지금 20분이니까 58분. 그러면 이걸 58분 지난번에 들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55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55분까지? 이거를 55분도 그런가? 어, 일단 55분까지 하도록 합시다. 예. 제가 들은 학생도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들었다 싶으면 그 다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10분 정도 그때 줬었으니까 55분까지 보도록 합시다. 어,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익세스 캐리어가 이제 초기 생성되고 나서 빛에 의해서 딱 생겼잖아요. 그죠? 생겨났을 때 엑스포넨셜리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시간 상수는 제가 요 서머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그 서머 이퀄리브리엄에서 그 머저리티 캐리 컨센트레이션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즈에 나온 전파상수 디스퍼전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제 그 디스퍼전 릴레이션이 이제 뭐냐면 요게 또 그냥 디스퍼전 릴레이션으로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 K 공간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EM분의 하바 제곱 K 제곱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K로 표현한 이 함수 요거를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릴레이션으로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리즘이죠. 프리즘 빛에 있어서 프리즘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파장이 짧은 것과 파장이 긴 것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죠? 발전호초 파남보가 나오는데 이것도 디스펄전입니다. 그 디스펄전이라는 게 결과적 파장에 대해서 K라는 게 여러분 람다분의 2파이죠. 그 파장에 대해서 이제 파장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떤 그 특성에 반영이 될 때 우리가 디스펄전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에서 수업 중에 이제 풀이한 거 보면, 지금 이걸 보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 이게 조금 더 한 10분 정도 더 들어야겠다 생각했던 건데, 지금 지난 시간에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라는 걸 했는데, 이 이제 앰비폴라라는 게 MB가 둘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렉트론과 홀이 같이 다니는 익세스 일렉트론과 익세스 홀이 같이 생기는 겁니다. 넌 이퀄리브리엄이죠. 그죠? 비평형 상태에서 생긴 전자와 홀인데 걔가 같이 다니는데 이게 이제 그 요 non-equilibrium excess 일렉트론의 디퓨전 이퀘이션에 의해서 구했던 게 요거였습니다. 디퓨전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요 그 익세스 홀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공간적으로 주입되고 나가는 것의 양, 네트 체인지 그리고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네트 이동해 온 거죠. 드리프트에 의해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션 된 것과 리컨비네이션 되는 것의 이제 빈대 요 리컨비네이션 되는 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그 리컨비네이션 레이트가 앞에서 이 리컨비네이션 레이트는 이제 요 자체가 익세스 머저리티 캐리어 여기 P 타입인 경우에 이제 이걸 잘못 썼는데요. 델타 N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익세스 캐리어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데 이때 이제 요 P0는 P 타입인 경우니까 머저리티 캐리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리컨비네이션이 고려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 그 요 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디퓨전 이퀘이션은 이 델타 P와 델타 N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를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이걸 이제 델타 P와 델타 N이 크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홀과 일렉트론이 각각 제너레이션 되고 리컨비네이션 되는 율이 같다라고 생각을 한 상황에서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에 이걸 적용했을 때 여기 다 갖다 가정했을 때 이제 보면 익세스 일렉트론 홀과 익세스 일렉트론에 대한 그 디퓨전 컨스턴트가 주어지는데 앰비폴라 기본적으로 홀과 일렉트론이 익세스 일렉트론 익세스 홀이 같이 생길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 두 개 같이 생길 때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식이 P 타입인 경우는 이 전체 흐름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것의 디퓨전 되는 것에서 결정이 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모빌리티에 의해서 이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너레이션 된 률과 리컴비네이션 률이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식이 결국 여기서 식은 익세스 캐리어,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익세스 캐리어 P 타입인 경우에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전체 이 그 흐름이 양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교재에서는 현재 여기서는 다루질 않았는데 교재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교재 이제 208, 209 이렇게 쭉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Dielectric Relaxation Time Constant라든가 그 다음에 하이네스 셔클리 익스페리멘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서피스 이펙트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조금 건너뛸까 생각할 제 자료는 따로 있긴 한데 건너뛸까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걸 보니까 이거를 따로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6장에 이 너니클리어믹 익세스 캐리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보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제를 조금 보고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요일 날 원래 그 PN 정션을 좀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조금만 PN 조금만 하고 제가 그 앞부분에 있는 거를 설명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사이 페르미 레벨 얘기할 때 이제 요 그 리컴비네이션 되는 캡처하고 이미션 되는 부분을 방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 내용이 어떻든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던가요, 잘? 어떻던가요, 여러분? 이해 잘 되던가요? 어, 예, 그러면 여기에서 페르미 디렉 분포라든가 이제 요것들이 평형 상태일 때 이런 식이 주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M 프라임과 그다음에 P 프라임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계산된 거는 이 트랩이 있을 때, 이 트랩이 있으면 여기 전자가 지나가다가 이 트랩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가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만 친구를 만나는 거는 익세스 캐리어를 서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비유를 하자면. 그다음에 지금 트랩이란 거는 에너지 밴드 속에 하나의 트랩이 차징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연속적이지 않고 요 위치에만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 X로 되어 있거든요. 공간의 스페이스입니다. 이때 밴드 다이어그램 표현되는 스페이스인데 스페이스의 특정한 영역에서 여기에 차지가 딱 갇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트랩이 있을 때 이 전자 홀 얘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소멸되느냐라는 비율로부터 여기 이제 그 리컴비네이션 되는 레이트가 이 트랩의 농도에 반비례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죠? 이 아무래도 숨을 때가 많으면 금방 사라지겠죠. 숨바꼭질을 할 때에도 숨을 때가 많으면 금방 술래가 찾으려 그랬을 때 이제 친구들이 금방 다 숨어버리고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랙 관점에서 조금 리컴비네이션을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오늘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은 제가 설명을 조금은 더 이해가 된다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설명을 좀 더 해서. 아직은 좀 더 어렵죠? 예, 그러면 예,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